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노란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벌써 가을이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 이름은 박노인, 올해 71살입니다. 젊은 분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할아버지일 테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샵샵 한 장. 새로운 시작에 대한 꿈. 샵샵샵 마지막 출근길. 2019년 12월 30일, 40년간 다닌 회사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후배들의 인사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 반, 걱정 반이었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새벽 6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제 그 일상이 끝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말이죠. 샵샵샵 퇴직금으로 꾸는 꿈. 퇴직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들 박진호에게 집을 사주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진호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인데 너희들을 위해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냐. 진호는 30대 중반의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며느리 이선영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손녀 소연이 9살과 손자 도윤이 7살. 할아버지, 정말 저희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소연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소연이하고 도윤이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 거야. 샵샵샵 행복했던 초기. 새 집으로 이사한 첫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이 저희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선영이가 아버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침이 여유로워졌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이면 소연이와 도윤이가 제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며 졸라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해주세요. 어제도 그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해주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샵샵 2장. 작은 균열의 시작. 샵샵샵 첫 번째 마찰.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죠. 어느 날 오후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저는 마트에서 사온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그런데 선영이가 퇴근해서 그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아이들한테 간식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저녁을 못 먹어요. 에이, 애들이 배고프다는데 어떻게 안 줘? 어릴 땐 즐겁게 자라야지.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비만이 문제라고 하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때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기르는구나 정도로만 여겼죠. 샵샵샵 쌓여가는 불편함. 하지만 그 이후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TV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님, 청국장 냄새가 집안에 너무 많이 배었어요. 환기를 좀 시켜주세요. 아버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셔서 세탁기 돌리시면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해요. 하나하나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니까 제 마음의 상처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혼자 살림을 꾸려온 저에게 이런 지적들이 계속 들려오니 마치 제가 무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시선이 변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해하던 눈빛이 점차 불편해하는 기색으로 바뀌어 갔죠. 샵샵샵 아들의 애매한 태도. 제일 속상한 건 아들 진호의 태도였습니다. 진호야, 너희 엄마가 나를 너무 간섭하는 것 같다. 아버지, 선영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아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아버지 편도 아내 편도 확실히 들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더욱 답답했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샵샵 3장. 소외감의 정적. 샵샵샵 여름휴가의 충격. 결정타는 2020년 여름휴가 때 일어났습니다. 손주들이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휴가 때 바다 갈 거예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니 생각만 해도 설렜죠. 그런데 다음 날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이번 휴가는 저희끼리만 다녀오려고 합니다. 왜? 무슨 일이라도.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여행 중에 돌봐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돌봐드리기가 힘들다고 저를 짐덩어리 취급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럼 나는 집에서 혼자 있으라는 얘기네. 그런 뜻이 아니라. 됐어. 알겠어. 너희들끼리 잘 다녀와. 그날 저녁 가족들이 여행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저는 철저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한때 이 집의 가장이었던 제가 이제는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샵샵샵 혼자 남겨진 일주일. 가족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럽다고 생각했던 아이들 소리가 그리워졌죠. 혼자 식사를 하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4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남은 가족마저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현실이 절망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이 여행 중에 보낸 사진들을 보며 저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그 행복에 저는 없었습니다. 샵샵샵 돌아온 가족, 더 깊어진 거리. 일주일 후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저희 사이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선물이에요. 소연이가 조개 껍데기로 만든 목걸이를 주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진호와 선영이가 조용히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정말 편했어. 아이들도 더 자유롭게 놀았고, 그러게 아버지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놀 수 있었잖아. 비록 작은 목소리였지만 저에게는 천둥 소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된 순간이었죠. 샵샵 내장. 마지막 통첩. 샵샵샵 운명의 대화. 2020년 가을, 결국 피할 수 없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서 진호와 선영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해서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선영이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물론 가까운 곳으로요. 매주 뵐 수 있게. 아, 그래. 내가 짐이니까 치워달라는 얘기구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님. 다만 뭐,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얘기 아니야? 선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조차 미움스러웠습니다.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서로에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진호라도 저를 말려주길 바랐죠.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마저 저를 떠나보내고 싶어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샵샵샵 쓸쓸한 짐 싸기.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쌌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말이죠. 소연이와 도윤이가 제 방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할아버지가 다른 집에서 살게 되었어. 왜요? 할아버지가 나쁜 일 했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머리만 쓰다듬어 주었죠. 할아버지는 소연이하고 도윤이를 항상 사랑해. 그것만 기억해. 집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니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샵샵 5장. 큰딸의 집에서. 샵샵샵 임시컷. 큰딸 박은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이는 저보다 10년 먼저 결혼해서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진혼에서 좀 나와 있으라고 해서. 은정이는 자세한 사정을 묻지 않고 저를 받아들여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이미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며칠 지나서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괜찮은 원룸 하나 알아볼까요? 결국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샵샵샵 공허한 마음. 은정이네 집 근처 공원에 매일 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가끔 진호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런 메시지들이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정말 보고 싶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그냥 형식적인 안부 인사 같아서 말이죠.
샵샵 6장. 노인정에서의 새로운 만남. 샵샵샵 우연한 만남.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옛 직장 동료인 김영수를 만났습니다. 박 부장, 여기서 뭐해? 아, 영수야.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 요즘 어떻게 지내? 퇴직하고 한가하지. 영수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수가 말했어요. 아, 그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우리 동네 노인정에 한번 와봐. 거기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어. 샵샵샵 노인정 첫 방문. 처음 노인정에 갔을 때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최할아버지라는 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병호라고 해요. 네, 박노인이라고 합니다. 박 선생님도 가족 문제로 고생하시는군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노인정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샵샵샵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노인정에서 만난 분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가족과의 갈등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며느리와 갈등이 심해서 아들 집에서 나오신 분이었고, 정할아버지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서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나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처음엔 서로 미워했는데 손주 때문에 참고 또 참다가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았지. 이 할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씩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샵샵샵 새로운 일상. 노인정에서의 생활은 나름대로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에는 체조를 하고 오후에는 바둑이나 장기를 두었어요. 저녁이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 때우기용으로 시작한 활동들이었지만 점차 제 생활의 중심이 되어 갔어요. 특히 바둑에서는 꽤 실력을 인정받아서 자존감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바둑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젊을 때 좀 뒀거든. 요즘 들어 다시 감이 돌아오는 것 같아. 샵샵 7장. 깨달음의 순간. 샵샵샵 특별한 강연. 2021년 봄, 노인정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노년기 가족관계였어요. 강사는 가족상담 전문가인 김미영 박사였습니다. 어르신들, 가족 간의 갈등은 왜 생길까요? 강사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어요. 세대 차이 때문이죠.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하지만 강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다릅니다. 바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샵샵샵 번개 같은 깨달음. 강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과자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의 표현이죠.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이 건강을 해치는 행동일 수 있어요. 둘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관점이 다른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번개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구나. 지난 몇 년간의 상황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선영이가 저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그것들이 단순한 트집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말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TV 소리가 크다고 한 것도 아이들의 공부 환경을 생각해서였고, 간식을 줄이라고 한 것도 아이들 건강을 걱정해서였던 거죠. 샵샵샵 반성의 시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지난 일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선영이는 직장 생활과 육아, 그리고 시부모 모시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며느리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 편의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양쪽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샵샵샵 용기 내기. 다음 날 저녁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호야, 아빠다. 아,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진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네, 내가 너무 내 고집만 부렸구나. 내 입장, 선영이 입장은 전혀 생각 못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희도 죄송해요. 아버지를 너무 몰라드렸어요. 샵샵 8장. 화해를 위한 첫걸음. 샵샵샵 설날 방문. 2022년 설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들을 들고 말이에요.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받아줄까 하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문이 열리자 소연이와 도윤이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다. 아이들은 예전처럼 저에게 달려왔지만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1년 넘게 떨어져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샵샵샵 어색한 재회. 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선영이는 차를 내오며 예의상 인사는 했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어요. 진호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윤이가 장난감 하나를 들고 제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엄마가 할아버지 주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선영이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샵샵샵 폭발하는 감정.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할아버지였나? 손주한테까지 그런 식으로 말을 시키다니. 분노와 상처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제 안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노인정에서 배운 것들, 반성하고 화해하려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사준 집을 팔아버리자. 그럼 저들도 내 심정을 알 거야. 샵샵샵 충동적인 결정.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 중개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분노가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디 집이신가요? 동 아파트 동호.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거기는 시세가 꽤 좋은 곳인데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상의할 필요 없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사실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러면 안 돼.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상처받은 자존심과 분노가 그 목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렸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급합니다. 샵샵 9장.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샵샵샵 계약서에 서명.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40년 퇴직금으로 사준 집,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제가 팔고 있다니. 계약금은 언제 받으시겠어요? 오늘 당장 주시면 됩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악몽이었죠. 계약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아버지, 지난번에 오셨을 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평소 같았으면 기뻤을 텐데 그때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바쁘다.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샵샵샵 폭탄 선언. 사흘 후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야, 아빠다. 너희 집에 가서 할 얘기가 있다. 네, 아버지. 언제 오실까요? 지금 간다. 아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거실에 앉아 있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진호, 선영, 그리고 숙제를 하고 있는 소연이와 도윤이까지. 무슨 말씀이시라고? 지린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팔았다. 그 한마디에 거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진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대로야. 이 집 내가 팔았어. 다음 달까지 나가야 한다. 무너지는 가족. 선영이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아버지, 정말 이걸 하신 거예요? 왜? 왜긴 왜야?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아이들도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울어요? 할아버지, 우리 이사 가요? 그 순간 소연이의 맑은 눈을 보자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후였어요. 선영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건 고칠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어. 샵샵샵 뒤늦은 후회. 집을 나와 혼자 걸으며 저는 방금 전 본 광경들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울고 있는 며느리, 당황한 아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해하던 손주들의 모습.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집을 판 게 아니라 가족을 해체시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우리 이사 가요? 라고 물을 때에 그 표정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10장. 구원의 기회. 24시간의 고뇌. 다음 날 저는 부동산 중개소로 달려갔습니다.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네. 어제 계약하신 분이시죠. 갑자기 왜? 제발 취소시켜 주세요. 계약금은 포기할게요. 중개업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수자분과 얘기해 봐야겠는데요.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예요. 그래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제발 취소시켜 주세요. 다행히 매수자가 양해해 주어서 계약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위약금으로 제 적금 계좌가 텅 비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샵샵샵 진심 어린 사과.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을 각오를 하고 말이에요. 현관문을 열어준 것은 진호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이나 늙어 보였어요. 아버지, 진호야, 미안하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온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용서해다오. 선영이는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어요. 계약은 취소했다. 위약금 물고 취소했어. 진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 내가 미쳤었다. 화가 나서 판단력을 잃었어. 그때 선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반성했어요. 아버님 마음을 너무 몰라드렸어요. 샵샵샵 진짜 대화의 시작.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선영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버님에 대한 미움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기적이었어. 너희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내 편의만 생각했지. 특히 선영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중간에서 양쪽을 다 챙기려다 보니까 결국 둘 다 상처를 드렸네요. 샵샵 11장. 새로운 시작. 독립적인 선택.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희와 다시 같이 살지는 않겠다. 아버지, 왜요? 저희가 더 조심할게요. 아니야. 이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대신 가까운 곳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얻을 거야. 선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지 않을까요? 노인정 친구들도 있고 너희들도 자주 볼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사실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샵샵샵 새로운 일상의 시작.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후 저희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일에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에는 아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오늘은 뭐 하고 놀았어요? 할아버지가 바둑에서 이겼대.
손주들도 예전처럼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부담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샵샵샵 노인정에서의 역할. 노인정에서 저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족 갈등을 겪고 극복한 경험이 있다 보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어르신들의 상담을 하게 된 것이죠. 박 선생님, 우리 며느리가 말이에요. 정 할아버지, 사위가 너무 무례해서. 이런 고민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깨달음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샵샵 12장. 진정한 화해. 샵샵샵 선영이의 변화. 몇 달이 지나자 선영이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쇼핑 가실래요? 쇼핑, 뭘 사러? 아버님께 드릴 옷 좀 보려고 해서요. 며느리가 먼저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정말 의외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면서 선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서툴렀던 것 같아요. 아니야, 선영아. 나도 미안했어.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샵샵샵 손주들과의 특별한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는 손주들과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원에서 축구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때로는 제 아파트에서 함께 요리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요리도 잘하시네. 아이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샵샵샵 진호의 성장. 아들 진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제는 확실한 자기 의견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가 가장으로서 좀 더 확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아니야, 진호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앞으로는 가족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들이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샵샵 13장. 새로운 깨달음. 샵샵샵 진정한 가족의 의미.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필요할 때 함께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샵샵샵 노년의 새로운 의미. 70대에 접어든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온 것이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우리 가족은 계속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로 지냈을 거예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샵샵샵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노인정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속상해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구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겪은 아픔들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샵샵 14장. 현재 그리고 미래.
샵샵샵 지금의 하루하루.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체조를 하고 7시에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아침 식사를 합니다. 오전에는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TV를 보거나 손주들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가끔은 진호나 선영이가 안부 전화를 하기도 해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끔은 은정이네도 놀러 갑니다. 평범하지만 충만한 일상이에요. 샵샵샵 변화된 관계. 지금 우리 가족의 관계는 어떨까요? 저와 진호는 이전보다 훨씬 솔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서로 할 말은 하면서도 존중하는 관계죠. 선영이와는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가끔 제 건강을 챙겨주기도 하고, 명절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 주기도 해요. 손주들과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관계입니다. 아이들이 저를 찾을 때의 그 밝은 미소를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에요. 샵샵샵 미래에 대한 마음가짐. 앞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노인정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고, 제 경험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만약 제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가족들이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족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샵샵 에필로그.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을까요? 첫째, 가족 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갈등은 깊어질 뿐입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먼저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셋째,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지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은 때로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을 담아 다가가면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7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이 소중한 진리들을 여러분께서는 더 일찍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화해가 깃들길,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